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9월 고용이 견고한 것으로 발표되자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상승하고 증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만 줄어든 실업률과는 달리 임금 상승률은 둔화됐는데요. 연준의 전략대로 이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용 보고서의 여진 속에서 이번 주 목요일 9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이 빅 이벤트는 움츠러들고 있는 이 시장을 다시금 전환시킬 수 있을지 글로벌 증시가 모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시 경제의 흐름,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모두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해영 맞선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왔는데 해왕입니다. 뭐 안 좋은 얘기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시장이.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 연준에서 이제 5%대 금리 인상, 최종 금리가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CPI 발표 전에 좀 내용이 흘러나오는데 오늘 시장 내용 분석하면서 코스피나 이제 나스닥에 대한 전략을 한 번 더 되짚어 볼 거예요. 지금 가장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이 얘기예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확실하게 좀 제고를 드리도록 할 거고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주식을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요? 라는 기준치를 세운다면은 그 기준점을 좀 정확하게 제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일 출렁이고 있는 시장 속에서 또 오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코드는 0707번 입력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들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견고한 고용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와 국채금리 상승에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오펙 플러스 감산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영란은행이 긴급 국채 매입 한도를 확대하며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락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1.07% 내린 186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10% 상승한 1,67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1.74% 떨어진 배럴당 8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로입니다. 0.02% 내린 0.97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각 주요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미국의 9월 CPI 이벤트를 앞두고 또 시장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13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3.92%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IMF가 내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일 나스닥은 또 어떤 스탠스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나스닥 매도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사실 주말에 네. 그 시골에 내려갔어요. 예, 또 저희는 3일간 연휴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공주에 친인척이 있어갖고 네. 이 밤을 따러 갔어요. 네. 근데 밤을 따러 가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장을 네.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 밤을 한 3시간 동안 따면서 발로 이렇게 쪼개면서. 밤을 따면서 이제 시장을 고민하셨네요. 네. 아니, 진짜 예. 지금 우리가 이제 한 3-4시간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시나리오를 좀 짜자면은 이게 CPI 이후에 나와야 되는 시나리오인데 네. 나오더라도 예. CPI가 어느 정도 예상치가 뻔히 보인다라는 시장의 견해거든요. 이 정도면. 아,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것은? 네. 예. CPI가 보인다. 음. 오히려 CPI 발표 이후에 반발 매수가 좀 드러날 수 있는 상황? 오히려 네. 선반영으로. 이전에 뭐 FOMC 회의로 결과 발표 이후에 뭐 상승했던 것처럼요. 네. 근데 사실 오히려 오늘 뭐 이제 CPI 전까지는 사실 제가 최대한 관망을 하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예, 그랬죠. 이게 어느덧 2주 흘러가면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네. 지금 현 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예. 5.5%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종 금리가. 네. 오늘 그 페드 의원 찰스 에반스가 4.5% 이제 좀 상회하는 폭에서 최종 금리가 좀 결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시장 견해는 전혀 다르거든요. 지금 상황이. 원래 우리가 이제 지난달 말이었죠. 지난달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75%에서 이제 5%에 대한 확률 자체가 거의 10% 미만대였는데 지금 5.5%가 거의 이제는 10% 이상으로 좀 선회하는 그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어요. 네. 시장이 좀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하는 것 같아요. 많이. 예상보다. 지금 시나리오가. 예. 그래서 일단은 CPI 전까지는 지금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두를. 근데 오늘 차트 수급적인 분위기 내에서는 지금 일단은 대기를 웬만하면 하시고 이제 우리가 내일 있죠. 내일 기준으로 봤을 때 11,000레벨링에서 재매도를 한번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11,000레벨링에서. 네. 지금 1,800레벨링인데 오늘 수급적으로 이거를 뒤따라 붙는다라고 평가를 하지 마시고 지금 차트가 지금 23시 기준이거든요. 23시 기준으로 조금 세게 꽂을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네. 지금 일단은 좀 이따 1시간 뒤에 차트를 계속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은 좀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계속 체크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이제 5.5%에 대한 시장 반영을 조금 가미를 하고 있는 상황 내에서 지금 현 시간부죠. 22시 58분부로 지금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주황색이 이제 기준선이고 녹색선이 전환선이거든요. 지금 방향을 틀었거든요. 지금부터.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부터 스트레이트로 하방으로 꽂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네. 추세에 대한 어떤 저항력 자체는 판단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당일 내에는. 근데 오늘 내가 이 수급을 못 따라가겠다라고 염두를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11,000레벨링에서 매도를 보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위험해요. 오히려 반발 매수성을 보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정도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오늘 코스피 관련해서 좀 얘기를 솔직히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증시 상황을 좀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매크로 환경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알 필요가 있으니까 네. 하루가 멀다 하고 좀 계속 많이 바뀌고 있어요. 자, 제가 사실 지난달에 강연을 했었거든요. 네. 일단 지지가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CPI를 보고 좀 대응을 합시다 이 전략으로 갔거든요. 예. 그러면 CPI 대응 기간까지 한 2주 정도 남아 있었는데 1주 반 정도, 네. 2주 정도. 1주 반 정도 남아 있었는데 1주 반 동안은 좀 가만히 있으시는 걸 좀 굉장히 권고드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관망도 또 투자 전략 중 하나니까요. 네. 지금 시장이 갑작스럽게 이제 내려오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결론은 최종금리예요. 최종금리. 우리가 지금 물가가 이번 달에 CPI가 낮게 나올 것 같나요? 높게 나올 것 같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평가를 좀 드리는 편이에요. 사실 이제 에너지가 이제 90 레벨링에 좀 유지가 되더라도 사실 제가 저번에 오펙 감산 직전에 얘기 드린 게 뭐냐면은 유가에 대한 부분은 증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유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오히려 이제 주거비라든가 서비스 품목에 대한 부분 자체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연출이 되는데 그거는 제가 모기지 금리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높게 나올 거를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바 오히려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이 좀 선반영을 일으키는 경향이 커요. 그러면서 최종 금리가 올라갔어요. 최근에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자, 일단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11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지금 11월의 금리에 대한 부분이 냉정하게 좀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 올릴까 이거예요. 어디까지 올릴까. 지금 11월 기준으로 11월 3일 날 FOMC 회의가 있죠. 네, 내일 금통위가 있고 금통위는 좀 이따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11월 3일 날 75bp는 거진 확정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 상황에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이미 과거에 다 반영이 끝나버려가지고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거는 오히려 지금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5%, 5.25%, 5.5%에 대한 세 확률 자체가 굉장히 높이 평가가 돼요. 최근 한 3일 동안 나오던 부분이거든요. 전에는 사실 이 CPI를 발표하고 시장이 반영이 왔는데 지금은 CPI 직전에 시장을 먼저 예측해요. 웃기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우리가 일단 히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있었던 히스토리를. 이걸 한번 보면서 좀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6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월부터. 자, 우리가 6월에 최종금리가 3.75%였거든요. 근데 물가가 한번 푹 꺾였어요. 푹 꺾였어요. 이때는.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부터. 그럼 이제 연준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대한 레벨링을 도달을 하는구나 라고 평가를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8월 FOMC 회의록부터 갑자기 전략 수정이 들어갑니다. 최종금리를 4%로 수정하고 잭슨홀에서 더 강한 긴축을 내포하기 시작을 해요. 이 두 구간이죠. 예. 그러더니 다음 달 CPI 때는 근원 CPI가 6.3% 상승하더니 시장에서 전략 수정을 최종금리를 4.5%로 수정을 해요. 4.5%. 지금 여기까지만 메모리즘을 좀 기억하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4.75%까지 올라와서 시장 하락을 견인하다가 지금 시장이요 5.25%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제는 5.25%.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이걸 거예요. 시장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시장을 냉정하게.
그러니까 간단하고 좀 명료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실업자 수가 4% 나오고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좋아져서 물가가 더 오를 걸로 기대하고 이것보다는 최종 금리에 대한 부분이 어디로 설정이 될 것인가가 해답인데 우리가 지금 백데이터에 대한 어떤 이제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최종 금리가 몇 프로까지 올 겁니다라고서 예상하는 수준을 좀 벗어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저는 그 얘기라고 해요. 차트로 보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가 9,000까지는 열립니다라고 좀 평가를 하거든요. 차트만 보게 되면. 차트만.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수치는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사실 10,000 이하를 좀 하회를 했던 상황이니까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냥 가볍게. 근데 제가 만약에 5.25%가 최종 금리가 고정이 된다는 연준의 퍼포먼스가 딱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매수를 보자고 할 거예요. 이제는 시장이 저점이 끝났습니다. 아예. 하고 확신에 차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겠지만은 5.25%라는 설정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6, 7, 8월에 또 연결되듯이. 일전에 이제 4%대 금리를 최종 금리로 지향을 했을 때 6%, 6.5%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그 당시는 이제 2달 전만 하더라도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막상 이제 물가에 대한 수준을 계속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수치가 아닌 거예요. 결론은. 말이 안 되는 수치가 아닌 거예요. 지금 유일하게 시장을 좀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모기지 금리다. 모기지 금리. 이 모기지 금리를 보시면 진짜 웃길 거예요. 좀 이따가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일단 차트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요새 이제 리포트라든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연준 피봇이에요. 연준 피봇. 네. 근데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앞에 4글자가 붙어요. 어떤 글자일까요? 멀어지는. 멀어지는. 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슬픈 수식어네요. 예, 굉장히 슬프죠. 피봇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긴축에 대해서 이제 되돌리는 거죠. 이제 최종 금리를 딱 상단에 고정을 박아버리고 네. 우리 한 24년도부터는 이제 하향을 지향할 거야라는 분위기만 내포하더라도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겠네요. 확실히 시장이 확 올라와요. 네. 아니, 이제 끝났다라는 분위기가 내포되기 때문에. 근데 연준이 그걸 전혀 비추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시장이 지금 계속 실망을 하는 건 네. 최종 금리까지도 정확하게 결정을 못 짓고 있는 미국 연준의 상황이 네. 시장을 하락을 계속적으로 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움츠러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움츠리죠. 예. 예. 오히려 지금 많이 포기하는 상황, 네. 좀 연출이 다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5% 상해를 넘어서 5.25%, 5.5% 이렇게 좀 세종금리가 결정이 확실하게 지어진다면 네. 저도 자신 있게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는 좀 미증시가 좀 반등에 대한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된다면은 네. 이제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지금 불확실하다 보니까 시장이 연일 약한 것 같네요. 9,000포인트까지는 열리네요. 9,000이요. 네. 이제 만선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것인데 지금 사실 이제 조금 수익성을 확보를 하려면은 네. 미증시가 한 번은 11,500에서 12,000 사이는 한 번은 올 거예요. 예. 이 구간에서 재매도로 좀 크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 차트가 여기까지가 이제 추세거든요. 추세 차트거든요. 우리 온 다음에 그럼 여기 조정 열리죠. 여기 또 추세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높아지는 국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세기를 보면서 확답을 좀 얻고 싶을 거예요. 예. 냉정하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강연할 때. 저점이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왜 모를까요? 연준이 금리 상단을 5.5%, 5.75%, 6% 여기까지 만약 열게 된다면 시장은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물가가 잡힐 기세가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는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여기까지 이제 저점을 기록할 것입니다. 라고 평가하기가 힘든 구간이에요. 아예. 제가 11,000 레벨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왜냐면은 12,000, 3,000까지 계속 11,000 레벨링 한번 두들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원래 이제 더블 바닥을 좀 기록을 해야지 정상적이고 한 번은 들어갔거든요. 근데 고용지표 발표 나오고 나서 CPI를 좀 선반영하는 상황이 오히려 연출된 거예요. 와. 자, 근데 CPI를 어떻게 먼저 예측을 하냐. 우리 예전에 신세계에서 모기지 금리를 한번 봤었거든요.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잠시 화면 내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뭐 금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최종 금리에 대한 부분이 왜 자꾸 올라가냐라고 평가를 하면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견해가 예. 물가가 전혀 안 잡히네라는 연출력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 연준 그 라일 브레이너드 부의장도 보니까 인플레 둔화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사실 그 라일 브레이너드는 네. 굉장히 비둘기파예요. 그렇군요. 비둘기 킹이에요. 비둘기 킹 거의. 네, 킹 비둘기였군요. 네, 거의 엄청 커요. 네. 이 발언이라든가 굉장히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도 이런 발언을 내놨다는 것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겠네요. 지금 시장에서 금리를 인상을 멈춰야 네. 라는 발언을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어느 누구도. 네.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죠. 우리 양적 완화할 때는 오히려 반대였거든요. 네. 매파적인 사람이 오히려 조금 반대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됐었고 지금은 오히려 비둘기파인 라일 브레이너드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네. 사실. 오히려 이게 시장 기조를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이제 연준이 최종 금리가 상단이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안 해. 라는 시장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프레임이 계속 씌워지고 있어요. 야, 5.5%? 5.75%도 6%도 가능하겠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네. 살면서 이제 미국 금리가 6%인 걸 보진 못했지만 과거 역사를 보면 있었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일단은 CPI 좀 예상치를 보도록 합시다. 네. CPI가 사실 이번에 이제 6.3%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만 좀 보는 편인데, 자, 이게 뭐냐면은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모기지 금리. 모기지 금리가 조금 꺾이는 분위기 내에서는 시장이 상승을 했거든요. 오히려. 지금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상승 견인을 끌려면은 확실하게 모기지 금리가 상당 고정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차트 어때요? 여러분들. 모기지 금리가 이게 고점이라는 판단이 내려지세요? 여러분들은? 안 내려지죠. 그럼 저점을 예상할 수 없다는 근거예요, 이게. 10,000포인트가 깨지는 게 무리는 아니다. 라는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0포인트가 깨지는 게. 한 번에 대한 단기 반등은 좀 드러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10,000포인트 이탈이 이제는 나올 것입니다. 라고서 평가를 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섣부른 발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제가 체크를 할 거예요. 신세계 나오면서 지금 일단 확률적으로 5.5%가 나왔어요. 이젠 나왔어요. 0%에서 이제 확률적으로 조금이나마 5% 이내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말도 안 되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길 바라요. 일단은 미증시에 대한 전략은 굉장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CPI 이후에 CPI 이전에 좀 선제적인 어떤 반영값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앞으로 향후 증시에 대한 부분이 저점을 좀 기록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반발성 매수 이 정도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CPI 때 오히려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계속 두들기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이 오는 거는 그럼 언제 주식을 다시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오히려 상승에 대한 기약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면 좋은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스탯이 2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최종금리가 있죠. 최종금리. 최종금리에 대한 상당 고정이 필수적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우리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연준 피봇의 형태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사이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다시 하는 시기가 여기에요. 최종금리가 지금 상단에 고정이 돼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나와야겠죠. 그게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최종금리가 상단에 고정이 되고 오히려 이제 연준 피봇이 발표 직전에 시장이 상승세를 두들기고 연준 피봇이 만약 드러난다면 다시 이제 수요가 증시에 몰리는 현상이 집중이 될 거예요. 이 타이밍이 제일 다시 주식을 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평가를 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마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매일 체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은 시장에서 최종금리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화면 잠깐만 내려볼게요. 네. 오늘 신세계는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좋지 않은 얘기를. 왜냐하면 지금 뻔히 보이니까 그림이. 안 좋은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뭐 정확하게 또 시장을 진단할 필요가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연일 하락을 하는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왜 하락을 하냐면은 네. 지금 여기 화면 보세요. 지금 차트에서 집중되고 있는 포인트는 네. 내년 이제 2분기, 3분기에 대한 최종 금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2023년도예요. 의아할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야, 회왕은 왜 나와갖고 내년도 지금 여름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 예, 여기에 지금 차트 수급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아예. 여러분들. 자, 지금 5%가 이제는 최종금리가 4.75%를 넘어섰죠. 오늘 찰스 에반스가 4.5%를 상회한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예. 시장이 보고 있는 견해가 지금 5.5%까지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보이시죠? 원래 5.5%는 없던 수치였어요, 이게. 자, 지금 5.75%도 원래 없었는데 0.2%가 발생이 됐고 0.7%였던 5.5%가 2.6% 올라갔고 5.25%였던 5.7%가 14%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현 상황은 최종 금리가 5.25%까지 반영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5.25%까지. 5.25%까지. 그러면은 4.75%였었던 어떤 시장에 대한 스탯이 5.25%까지 오면은 50 베이시스 포인트가 시장에 지금 추가적으로 반영 중인 거거든요. 오히려 CPI 이후에 반발성 매수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여기서 연출값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것만 좀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차트 해석으로 12,000 레벨링까지 CPI 이후에 11,500에서 12,000 레벨링까지 반발성 매수는 드러나되 이후에 대한 또 최종금리 변경안을 계속 체크하고 두들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CPI 때까지는 좀 관망입니다. 자, 내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번 한 주에 CPI겠죠. 그러면 CPI 때 시장이 오를지 떨어질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 발표 직전이죠. 13일, 18시쯤에 이 금리 모니터링에 대한 내년도 이제 7, 8, 9월에 대한 최종 금리를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발표했어요. 근데 이게 변경이 없어요. 그럼 올라갑니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 발표했는데 최종 금리가 더 5.25%가 올라가 있고 더 확률적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시장 하락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시겠죠? CPI 수치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높게 나올 거고, 그거는 지금 상황이. 이것만 봐더라도 알잖아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근데 시장에서 선반영을 했는지 여부 자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13일 18시입니다. 18시 기준으로 금리 모니터링을 체크를 해서 이 확률을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후 발표 이후에 확률 도표가 어떻게 변경되냐에 따라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 방향성 자체를 확실하게 제공을 할 거예요. 이때는. 이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자, 내일 우리 이제 금통이 열리죠? 그렇죠. 이번 주에 굉장히 또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목요일 미국의 CPI 발표되기 앞서서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먼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금통위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좀 냉정하게 얘기 드릴게요. 네. 네, 냉정하게 좀. 언제나 또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궁금하네요.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의미 없다. 의미가 없다. 네. 오, 또 남다른 답변을 주셨어요. 뭐 항상 예상하던 거 아닌가요? 별로 기대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시장에서 이제 빅스텝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이제 포커스를 제일 맞춰져 있는. 네네, 그렇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조금 10월은 좀 기대를 했어요. 예. 왜냐면은 지금 한은에서 25bp를 인상을 하게 된다면, 네. 50bp를 인상하게 된다면, 네. 지금 한미 금리가 스프레드가 25bp로 줄어들거든요. 예. 최소한 11월 이전에는 어떤 미증시가 좀 반등에 대한 요소가 가미가 된다면은 코스피에 대한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게 연결이 되겠다라고 네.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CPI 이후에 좀 확률 도표가 크게 없다면은 나쁘지 않게 코스피도 반등값을 좀 다소 기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아직도. 네. 자, 일단은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예. 지금 이번 달에 스프레드가 줄어들죠, 여러분들. 이제 한미 스프레드는 뭐냐면은 이 빨간 선하고 이 파란 선 있죠. 이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거든요. 지금 매크로 환경에서. 근데 이게 역전이 됐잖아요. 역전이 되고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다시 나오는데, 한국 기준금리가 지금 75bp에 대한 부분으로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만약에 상승을 전환하더라도 수급을 전혀 못 따라가요, 아예. 그래서 지금 25bp에 대한 부분으로 좀 폭이 줄어들었을 때, 내일이죠. 내일 이제 하면은 오히려 CPI 때 반발성 매수가 들어간다면은 코스피도 상승 전략을 한 번은 꾀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근데 마지막 상승세일 가능성이 좀 높다. 10월이 오히려 10월이 지금 예상 시나리오는. 근데 문제는 CPI가 변경이 안 돼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코스피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일단 10월밖에 해당이 안 돼요. 냉정하게 얘기 드릴게요. 10월밖에. 근데 이 조건 자체가 수립이 되려면 일단 1번이 뭐예요?
미증시가 올라가야 돼요. 미증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스프레드 폭이 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증시가 올라가면은 그거를 이제 커플링을 이루면서 따라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국면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리의 기회가 한번 와요. 시장에 대해서 물린 어떤 계좌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어떤 단기 반등에 의한 정리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모멘텀은 한번 나오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11월 3일 날 이제 100 베이시스 포인트로 스프레드가 확대가 돼요. 이때부터는 좀 힘들어집니다. 코스피가. 시장이 미국 주식이 이때는 반등이 올라가더라도 코스피가 못 따라가요. 아예. 이때부터 디코플링 구조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내년 6월까지 갈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하락세가. 내년 6월이요? 예. 왜 그럴까요? 왜? 힌트는 제가 아까 들었는데. 힌트는. 지금 한국은행이 지향하는 최종 금리는 상단으로 째 열고 있는 게 4%대거든요. 네. 3.5%에서 4% 사이예요. 최상단. 최근에 또 이제 4%가 제기가 됐어요. 최상단은 열어놔야 된다 네. 하는 게 4%대고. 그럼 물가 수준을 계속 고려하면서 보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스프레드가 제일 중요한데 미국이 과연 언제까지 올리냐 확인한다면 우린 정답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거에 대한 정답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건 뭐냐면은 미국 증시가 최종 금리가 몇 프로가 될 것입니다는 알 수 없고 네. 미국이 언제까지 올릴 것입니다 기간에 대한 모멘텀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언제예요? 내년 6월, 7월이에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다시 네.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 차트 그래프를 보여주실 때 이제 제가 내년 4월, 5월 걸 미리 보는 이유가 궁금하시죠라고 멘트를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이거 코스피 전략을 볼 때 또 포함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23년도 6월, 5월 네. 보시면은 금리에 대한 인상 구조 자체가 언제부터 나오냐라고 평가를 했을 때 내년 5월, 6월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5, 6월까지 어떤 시장에 대한 스프레드는 축소될 일은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한국 시장이라는 요소는요, 솔직하게 굉장히 매력 없는 시장이 돼요. 단발성 반발로 이제 매수세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거는 왜냐하면 스프레드 확대폭이 계속 최장기적으로 일어날수록 굉장히 재미없고 루즈한 시장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미국이 이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국내 증시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지금 언론에서는 올해까지다. 시장에 대한 어떤 바닥은 올해까지다라고 네. 평가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예. 악재 조건이 너무 널려 있어요. 아, 지금 이제 국내 증시 상황이요. 네, 미국 증시를 떠나서 네.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너무 세게 올리는 과정 자체는 예. 한국은행이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냉정하게. 이거 네. 못 따라가요. 이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뭐 이제 영끌 내용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부동산이 사실 내수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금융 시장보다. 이미 금리를 감당하기 힘든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힘들죠. 네. 오히려 최근에 나왔던 게 뭐 채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왜냐면은 이제 채권이라는 건 안전자산에 대한 형태를 많이 띠기 때문에 이제 네. 국채를 얘기하는 거겠죠. 국채를. 그리고 이제 예치금 이자 대비 수익률보다 좀 높게 평가가 되니까. 근데 채권보다는 오히려 이제 예적금으로 좀 많이 쏠리죠. 그래서 예. 이제 7%대 상품도 나온대요. 오, 7%면은
솔깃하네요. 솔깃하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증시라든지 좀 시장이 더욱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 자금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까. 네. 보통 이제 지금 은행권에서 나오는 게 이제 4%대는 좀 쉽게 볼 수 있고. 네. 근데 좀 계속 이러한 상품들이 나올 거예요. 당분간은 이 모멘텀을 유지하자는 전략이 굉장히 예. 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코스피 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방을 좀 열고 네.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그 사이사이에 조금씩의 다 반등은 있는 거겠죠? 그렇죠. 2000선이 쉽게 깨질 거예요, 아마. 생각보다는. 오늘 굉장히 좀 쇼킹한 아, 근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쇼킹하진 해주시거든요. 않아요, 솔직하게. 왜냐면은 예. 이게 우리가 네. 2000선이 깨질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2000선 내외를 계속 유지했었거든요, 팬데믹 기간 동안. 네. 근데 이 이탈에 대한 구조는 쉽게 드러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쉽게 드러날 수 있다, 생각보다는. 예. 내년 상반기 때. 올해는 다소 이제 주춤거리고 지지에 대한 왜냐면 2000선이 좀 두려운 거는 사실 그게 있잖아요. 좀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우리 코스피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냉정하게 차트만 보고 연결하자면 3300선에서 여러분 2200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여기서 여기 더 떨어지는 거 가지고 어머나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이게 더 웃긴 것 같아요. 사실 2000선이 깨질 것 같습니다. 어머나 이거보다 3300선에서 지금 2200선까지 온 거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제 2000이라고 하면 뭔가 이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스닥 만선처럼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맞죠, 개인 맞죠. 투자자들의 좀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이탈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은 지금 신용잔금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신용잔금이 좀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제 신용잔금이 조금 이제 이탈이 구조화가 될 거예요. 네. 신용잔금이. 왜냐면 이제 긴축은 계속적으로 지속할 건데 지금 어느 누구도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긴축 멈춥니다 라고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없죠. 그죠? 네. 없어요. 계속 내년까지 올릴 겁니다 그렇죠. 라고 하면 다 그건 인정하잖아요. 파월 의장조차도 말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미 증시가 여기서 반등이 올라가더라도 미 증시가 반등이 올라가더라도 네. 오히려 이제 디커플링에 대한 구조화가 이제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있어요. 이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이 들으시면은 또 지금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비책, 그러니까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냥 제가 요새 사실 강연회 때도 제일 많이 얘기를 했었고 네. 올해 초부터 좀 제일 많이 얘기했었던 게 뭐였냐면은 제발이라는 말을 많이 껐어요. 제발. 네. 제발. 영어로 플리즈네요. 플리즈. 예. 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 제발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네. 그리고 또 이랬어요. 현금화에 대해서도 경고를 많이 해주셨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왜냐면은 어떤 긴축을 하는 시기가 분명히 도래를 하는데 그쵸. 저도 사실 이제 올해 초에 이거를 예상을 했거든요. 올해 초부터 이제 시장이 하락할 겁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미국 증시 기준으로. 네. 근데 예상을 못했던 건 이 예. 정도 스텝을 밟을 줄 몰랐어요. 올해 올해 초에. 보폭이 이거는 너무 예상하기 힘들었어요, 사실. 컸죠. 예. 예. 이거 뭐야? 안 잡히네. 스텝, 더 네. 밟아. 야, 더 밟아. 이건 예상을 못 했잖아요. 네. 이건 예상을 할 수 아마 없었어요. 누구도 몰랐을 인정하게. 것 예. 같습니다. 연준 자체도 몰랐을 거고요. 그래서 3,200선에서 사실 최하단폭으로 예상을 했던 게 일단은 그 당시에 1월 기준으로는 2,550선이었거든요. 2,550선. 근데 여기서 미국이 스탯을 계속 밟으니까 그냥 이 수급 자체가 깨지면서 저점을 계속 이탈을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어떤 스프레드 확대 시기 있잖아요. 이제 기준금리 스프레드 확대 시기 이전에는 한번 반발성 이제 상승 매수에 대한 조정을 주겠다 이 생각을 했고 그때는 한번 이제 주식 계좌가 있다면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필히 말해야겠다 이 생각을 연초에 갖고 있었어요. 예. 왜냐면은 저는 신세계 나와서 연초에 시장이 하락합니다 이래도요. 오히려 저는 저한테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걸 예상을 했었어요. 시장 하락한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때 한번 그거를 탈출에 대한 어떤 그 구조화를 얘기를 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스탯을 밟아버리니까 시장이 오히려 저점이 어디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할 상황 정도로 연출이 되는 거예요. 아쉽죠. 지금 모든 것은 최종 금리에 결정이 돼 있어요. 이제 코스피 시장이 다시 수급이 좀 돌라면은 확실하게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 드렸죠. 자, 정확히 기준만 딱 세워드릴게요. 최종 금리 있죠. 최종 금리 계속 강조를 해주셨죠. 자, 연준 피봇 있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연준 피봇. 네, 같이 메모해 두시면 좋겠네요. 여기 보세요. 예. 자, 최종 금리 그리고 여기가 미국 주식 할 때고 여기가 이제 한국 증시 코스피 할 때. 다시 한 번 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죠. 상단이죠. 예. 자, 우리 5.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5.5%가 이제 고정이 됐고 우리는 물가를 확인해 보겠다 하고서 계속 확인하는데 이제 하방세로 들어가면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는 최종 금리가 5.5%로 전략이 나왔구나. 이러면 일단 시장이 상승이 올라가요. 그럼 이 상승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연준 피봇이거든요. 우리 그러면은 내년도쯤에 나오겠죠. 24년도에 금리 인하를 해보자. 이때부터는. 이러면은 시장이 수직 상승하거든요. 그때는. 그럼 이 사이에 대한 부분이 미국 주식을 할 때예요. 자, 근데 코스피는 뭐예요? 코스피는 실제로 미국 금리가 연준 피봇에 대한 형태가 드러나야지 이 스프레드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코스피는 이때 해야 돼요. 이 두 개에 대한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이 명확한 차이가. 이 두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샘플이 있거든요. 자, 화면 내리겠습니다. 네, 이제 최종 금리 그리고 이제 연준 피봇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더 자세하게 좀 공부하고 싶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들어오시면 또 노란톡으로 더욱더 자세하게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이 그 투자 팁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노란톡 입장이 가능한데요. 들어오실 때 코드는 0707번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이 목요일 CPI 발표 이후에 최종금리 변화에 따라서 시장 시나리오를 세워주고 계신데요. 그 최종금리를 확인하고 시장의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가 이제 미증시를 좀 매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설명을 덧붙여 주시죠. 이 화면을 한 번 더 볼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예. 2018년도 3월부터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한미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네. 제가 이때 2018년도에 딱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 이 자리, 딱 이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네. 그래서 제가 시장이 1년 내내 하락할 겁니다라고 그냥 얘기했거든요, 그때. 왜 하락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 이거 기준금리 역전되면 이거 매력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외인들이 다 떠나가는 시장이 돼갖고. 근데 언제 올라가냐 이 타이밍이 보면은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네. 이때부터. 그 스프레드가 폭이 줄어들거든요, 이때부터. 그때는 어떤 시장의 수급이 다시 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코스피에 대한 전략을 다시 짤 때는 이 형태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안 드러나면은 코스피에 대한 어떤 전략 자체가 모든 게 안 통해요. 이게 필요해요. 예. 지금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최종금리 있고 연준 피봇이 있으면 코스피에 대한 전략은 연준 피봇이 형태가 드러나야지 그 다음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왜냐? 어차피 이거 디커플링 드러날 거니까. 디커플링 드러날 거니까. 재밌죠?
일단 벌써 끝났네요.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다 보니까 준비한 거 더 있는데. 일단은 목요일 날 또 단독 출연을 해갖고 CPI 보고 좀 대응을 할 거예요.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할 거고 그때까지는 좀 웬만하면 손 이렇게 딱 묶어놓고 유튜브 밑에 이렇게 딱 묶어놓고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새 노란톡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저도 너무 금융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저는 이렇게 밤 까면서 주말에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자,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좀 마쳤고 목요일날 CPI 발표하고 직후에 봅시다. 제일 중요한 지표예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 FOMC 회의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제는. 다 선반영 들어가기 때문에. 노란톡에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이 남다른 또 해안으로 선제적 대응할 수 있게 시장 시나리오 세워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사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